이게 거기 적혀 있지만 2021년 지방직 9급 문제였어요. 이게 뭘 묻는지를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자, 수박을 먹는 기쁨은 우선 식칼을 들고 이 건풀은 구형의 과일을 두 쪽으로 가른 데 있다 했을 때 얘의 의미 뭘까요? 하면 제일 먼저 얘의 의미는 구형입니다 하면 되겠죠. 적혀져 있는 그대로.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읽어보면 수박을 먹는 기쁨은 우선 식칼을 들고 이 건풀은 구형이니까 얘가 뭐랑 같은 말이다? 수박이겠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두 쪽의 이 과일을 두 쪽으로 가르는 데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얘는 가르기 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가르기 전. 다시. 그래서 기억의 의미는 제일 간단하게는 구형이고 두 번째는 수박이고 세 번째는 가르기 전 수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중에서 뭘 의미할지는 아직 잘 몰라요. 왜? 글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 한 문장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문장이 계속 연이어 나오는 거니까 다른 문장과의 관계성을 따져야지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잘 익은 수박은 터질 듯이 팽팽해서 식칼을 반쯤만 밀어 넣어도 나머지는 저절로 열린다. 오케이? 그러구나. 넘어가고. 수박은 천지 개벽하듯이 갈라진다. 수박이 두 쪽으로 벌어지는 순간 소리를 지를 여유도 없이 초록은 빨강으로 바뀐다 해서 그러면 여기에 빨강은 일단 첫 번째는 빨강이라 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 물을 리는 당연히 없을 거고 두 번째는 여기서 뭐의 반대말이다? 초록의 반대말로 인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초록의 반대말. 자, 그래서 초록은 빨강으로 바뀌었으니까 초록과 빨강은 서로 다른 거고 따라서 초록과 빨강은 여기서는 서로 다른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가 얘 혼자만 존재하겠어요? 아니면 앞에서 나왔던 이 의미랑 연관이 되겠어요? 당연히 연관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유기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얘 혼자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되어서 존재한다는 거고 이거는 문학만 그런 게 아니고 독해도 그렇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기성을 모르시면 사실은 독해가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글을 못 읽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게 초록과 빨강을 생각해 보면 구형을 의미하는 걸까요? 수박을 의미하는 걸까요? 가르기 전 수박을 의미하는 걸까요? 가르기 전 수박이 초록이고 빨강은 뭐가 되겠어요? 가른 후의 수박으로 바뀐다는 거죠. 가른 후 수박으로 이렇게 의미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되시겠나요? 그래서 문학에서 제일 첫 번째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너 이거 유기적으로 읽을 수 있어? 이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이 표현 그대로 읽는 게 아니고 나머지 다른 문장과의 어떤 상관성 속에서 뭐랑 같은 의미고 뭐랑 다른 의미인지 파악할 수 있니? 이걸 묻는다는 겁니다. 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부터 암기해야 될 것도 좀 나오긴 하지만 일단 얘를 가장 우선적으로 묻는다라고 하는 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한 번의 칼질로 이처럼 선명하게도 세계를 전환시키는 사물은 자, 그럼 여기서 흐름상 사물은 뭘 얘기하는 거죠? 사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의 칼질로 이처럼 선명하게도 전환시키는 사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래요? 수박이죠. 수박. 여기서 지금 흐름상 수박 얘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 사물은 이 세상에 오직 수박뿐이다라고 되어 있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의미는 뭔가요? 세계를 전환시킨다? 갑자기 세계가 바뀌었어요 지금? 아니죠? 앞말에 따르면 뭐가 뭘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초록이 빨강으로 바뀌었다는 그 의미구나라고 인지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얘를 물을 수도 있죠. 출제자는 이게 세계를 전환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니? 하면 수박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1번. 2번. 초록색이 빨간색으로 바뀐다. 그럼 우린 당연히 2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초록의 껍질 속에서 새까만 씨앗들이 별처럼 박힌 선홍색의 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디귿은 디귿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기역, 니은과 같이 존재하는 거니까 니은과 같은 말이에요? 기역과 같은 말이에요? 니은이죠. 왜냐하면 선홍색의 바다라고 했으니까 흐름상 쪼개진 가르고 난 다음에 수박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 디귿은 니은과 같은 의미구나. 그럼 당연히 몇 번이 정답이겠어요? 1번이 정답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가 뭐를 출제한다 하면 해석을 출제하는데 그러면 해석은 뭔데라고 하면 저는 문장을 정확히 읽고
문장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유기성을 파악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유기성은 뭔데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표현인데 이 다른 표현을 같은 의미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얘는 쟤랑 반대말이구나. 반대 의미로 인지하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글의 난도는 이 다른 표현을 얼마나 쉽게 같은 의미로 바꾸느냐 또는 얼마나 어렵게 같은 의미로 바꾸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문의 난도가 정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모든 글이라면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되돌아갈게요. 그럼 이게 나오는데 이걸 내가 연습해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연습하실 거예요? 어떻게 실력을 키우실 거예요? 하면 먼저 예습하시고요. 그럼 얘랑 얘랑 같은 의미인가? 짐작만 하시겠죠? 그리고 수업 때 제가 얘랑 얘랑 같은 의미예요 라고 알려드리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하면 만약에 선생님 제가 찾을 수 있는 게 10개라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건 2개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8개는 어떻게? 와, 저걸 저렇게도 인식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모방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읽게 된다는 얘기죠. 거기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되시죠?